매서운 바람에 취업 시장까지 불어오는 한파.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겨울밤을 쉬놓은 별들처럼 빛나는 예비 신입사원들에게 2018년 취업 성공의 길로 썰매를 끌어줄 취업 컨설팅계 넘버원 루돌프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합니다. 기업이 놓친 원석 발굴을 위한 패자부활전. 합격 기쁨의 종소리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줄 한국직업방송에서 준비한 성공 취업을 위한 선물 한 보따리. 잡동고센터 겨울방학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자, 취업 준비생들이 세상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왜 떨어졌나 일 겁니다. 예. 이번 하반기 공채에서 한 제약기업이 실무진 면접 피드백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1차 면접 탈락자에게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를 담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네요. 네, 보령제약의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면접 피드백뿐만 아니라 인적성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1대1의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원 기업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지원자 입장에서는 상담도 듣고 또 자신에게 그렇죠. 해당 기업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있게 돼서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가 되는 부분일 텐데요. 롯데그룹도 지난 상반기부터 면접 탈락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 중이라고 하고요. 예. 이번 하반기에는 지원자 개인 메일로 인적성 시험인 이 LTEP 요 성적도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목별 그 과락 합격선을 기준으로 어떤 네. 과목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기업도 이렇게 지원자를 어떤 탈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닌 이상 이런 식의 피드백으로 취업 준비생들한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어떤 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지원자들에게 피드백 주는 환경이 제공되길 바라면서 네. 오늘 잡정보센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고구마를 100만 개 먹은 듯한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탈락 통보만 해줄 뿐 왜 떨어졌나 하는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정말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원이 밝혀드리고 그렇죠. 또 상반기에 공채 합격의 길까지 밝혀드리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시즌3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월요일은 저희가 스펙 점검을 했고 예. 지원 전략 점검. 어제는 이제 자기소개서 컨설팅이었고요. 오늘은 드디어 면접 컨설팅인데요. 오늘 다은 학생에게 또 면접에 대한 한 수를 가르쳐 주실 분이죠. 네. 세계 박철훈 강사님 저희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런 구수한 느낌 참 좋으셨는데 네. 그때 그 합격의 비밀에서 그러니까요. 그때 뵙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많이 바쁘죠. 바쁘십니까? 네, 2018년도 또 예.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 커리큘럼 지금 대학들하고 지금 상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방학 때 이제 청년취업 아카데미,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취업 아카데미 과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또 광주로 내려가야 돼요. 그때 저희가 합격의 비밀 때 네. 같이 나왔던 합격자가 바로 이명택 씨였는데 네. 전공이 아닌 분야로 취업을 준비를 했고 또 취업도 성공했고 결혼까지 그렇죠. 했던 친구였죠. 네. 삼관왕이에요. 2년 만에 바로 결혼했죠. 네. 예. 그래서 그러게. 그 친구가 지금 어. 이 방송 나오고 나서 또 팀장님한테 아주 호평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요? 네 마음대로 해라. 오, 네. 이런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해봐라. 네. 그래서 지금은 또 나름대로 또 강사를 하라고 또 그래요? 그런 네. 부분도. 왜냐하면 나와서 너무 방송을 잘했다고 네. 또 그런 평을 받아가지고요. 이야, 정말 브랜드- 성공 취업이라는 말이 네, 따로 브랜드 있는 게 수준이네요, 아니에요. 브랜드 그러니까요. 수준. 상관왕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왜 떨어졌네 출연하고 있는 다은 학생도 이렇게 철훈쌤 컨설팅 받아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만남이죠. 다은 학생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쑥스러우신가요? 아니,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 오늘은 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약간 경직돼 있긴 한데. 네, 네, 네. 오늘은 좀 덜 낯가리지 마시고 하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의상을 보니까 준비를 예. 좀 많이 해왔어요, 다은 네. 학생이. 오늘 어제보다 훨씬 더 의상이 좋은데요? 네, 오늘은 모의 면접을 하기 때문에 예. 약간 면접 복장식으로 입었습니다. 예, 면접 모의 복장으로.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전장에 임하는 어떤 전사의 마음으로 네. 비장하네요. 비장할 네. 것 같습니다. 예, 모의 면접이라는 네. 게 사실 실제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다은 학생이 가고 싶은 기업이나 하고 싶은 직무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쪽으로 정했습니까? 네, 저는 교원의 편집 개발 직무나 아니면 교육 기획 직무로 정했습니다. 네. 편집 개발이나 교육 기획 쪽으로 하반기 공채를 도전을 하면서 다은 학생이 면접 준비를 한 게 있었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좀 했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김한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하네요. 함께 보시죠. 네, 다은 학생이 GS 리테일 등 이 편의점 업계 영업관리 분야로 지원했을 때 면접 질문 예상한 것들 제가 모아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자세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GS 리테일, CU 등 이런 경쟁사의 작년 매출액이 얼마 정도인지, 경쟁사에 대비해 우리 점포의 장점은 무엇인지, 고령화 시대의 편의점 발전 방향에 대해 말해보는 것과 유통업 최신 트렌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편의점을 연관지어 말해보는 것, 향후 편의점에 어떤 음식이 도입될 거라 생각하는지, 그리고 유통업계에 지원하게 된 동기, 해당 직무와 전공의 연관성이 적은데 왜 지원했는지 같은 이런 압박 질문도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SC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필수 역량은 무엇인지, OFC, SC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영점 관리자로서 컴플레인을 거는 손님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 등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분 자기소개 멘트를 포함해서 면접 준비 파일 분량이 A4 용지 3장 분량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면접 질문들 잘 준비한 건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자본센터 겨울방학 특집이죠. 왜 들어졌나 시즌3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다은 씨의 그 면접 준비 분량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네, 굉장히 보니까 많더라고요. 3페이지인데 시간을 좀 들여서 준비를 한 거예요, 다은 씨? 어떻게 좀 준비했어요? 네, 방학 때도 틈틈이 정보를 찾고 그리고 이제 공채가 뜬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면접 예상 질문을 구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던 건 어떤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유통업체 관련 그런 정보를 얻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면접 예상 질문 같은 것도 찾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뭐 도움을 받은 게 있었어요? 뭐 인터넷 검색? 제가 또 아는 실무자분이 계셔가지고 아. 그분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또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예상 질문 얻는 등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비전공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철원쌤, 이 다은 학생의 면접 준비 점수 점수로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처음에 받았을 때는 네. 이쪽 그 영업 관리 쪽 그리고 또 CS 쪽 이쪽을 좀 했다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첫날에 또 이제 스펙 점검을 받으면서 교육 쪽으로 완전히 이제 틀은 상태라서 저도 이제 어제 또 강성 계속 봤는데 지금 요 주신 것만 보고는 제가 딱 보고는 5점 만점에 한 2점 정도? 2점 정도. 만점에 4점 정도. 네, 그 정도의 내용을 좀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이제 받은 느낌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숙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식만 쌓는. 좀 네. 그런 거 왔다 뭐야 내용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외워서 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가서 한 번 질문을 더 하게 되면은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어제처럼 수긍할 거예요? 반박할 말 없어요?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여전히 100% 수긍하고 있는 지다은 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하반기 공채 지원할 때는 산업 직무가 좀 많이 달랐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방향 확실히 교육 쪽으로 좀 돌린 건데 교육기업 면접은 자신 있어요? 아무래도 전공이 유아교육이다 보니까
교육업체 파악이나 아니면 유아들 특성 이런 걸 아는 거 전공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맞아요. 준비만 네. 사실 이렇게 해봐도 일단 부딪혀봐야 아는 겁니다. 네. 오늘 모의 면접 통해서 객관적으로 부족한 부분 짚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은 학생 교육기업의 교재 개발 또 교육기획 직무로 자기소개를 준비해 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카메라 보시고 준비되면 시작해 주시죠. 1분 자기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원그룹의 편집 개발 직무에 지원하게 된 맞춤형 인재 지다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원그룹에 입사하기 위하여 세 가지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력입니다. 저는 GS 리테일 대외활동 그리고 타임스퀘어 대외활동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함으로써 창의력을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꼼꼼한 능력입니다. 제가 인덱스 루트 코리아 인턴을 2개월 동안 진행을 하면서 사무 보조 업무 그리고 엑셀의 고객님들의 정보를 정리하는 그런 사무 보조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덕분에 꼼꼼한 능력을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아 관련 전공 지식입니다. 유아 교육을 4년 동안 전공하였기에 유아의 특성 파악 및 유아의 단계별 어떤 교육을 가르쳐야 될지 그런 전공 지식에 대한 해박함이 있습니다. 저의 이와 같은 세 가지 능력을 토대로 교원그룹에 기여하는 맞춤형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확했습니다. 네. 1분 한 2초 정도. 네, 뭐 숨 쉬는 거 감안하면 거의 1분을 맞췄다 볼 수 있을 그러니까요. 텐데. 딱 맞았어요. 그러게요. 좀 어땠어요? 떨린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볼 때는 준비한 걸 굉장히 잘 했다. 그러니까 잘 외운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했고 어땠었어요? 하면서. 중간에 살짝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더듬더듬거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잘한 것 같습니다. 통으로 외웠어요? 네, 어제 열심히 통으로 외웠습니다. 그랬군요. 네. 중간에 약간 좀 이게 우리가 이제 말할 때 뭐 구어체라는 게 있고 문어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뭐 위하여 이제 저기 술잔 할 때 위하여고 제가 뭐 위에서라든가 네, 그렇게 좀, 그렇죠. 좀 바꿔 할 수 있는 것들 좀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천원 쌤의 평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잘하는데요. 외운 티가 나긴 좀 하는데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1분 자기소개 때 들어갈 내용들이 뭐냐면 인재상 그러니까 거기 교원에 나가서 있는 인재상들을 거기 자기의 장점에 좀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교원의 인재상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정열과 목표의식과 오, 두 가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정렬과 목표의식 그리고 네. 진취적인 사고 외우다 말았어. 그다음에 우애예요, 우애. 우애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네 가지를 우리가 사람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교육은 우리가 네. 사람하고 사랑이거든요. 네. 이 두 가지 표현을 더 많이 1분 자기소개에 넣었으면 좋지 사랑과 않았을까라는 사랑.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1분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장점을 내세울 때도 이러한 인재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풀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분 자기소개서에서는 그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의 형태가 좋은 건지 그 본인의 특성을 얘기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이게 전공이 그쪽은 교육 쪽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바꿔서 하는 건데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내는 거는 나빠요? 괜찮을까요? 네, 나쁠까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세 가지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그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내가 우애라든지 아니면은 진취적 사고 아니면 목표의식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내세운다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원도 마찬가지고요. 뭐 웅진 싱크빅 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때 네. 기업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다스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뭔가를 또 다르게 경험한 거는 좀 늦었죠? 아니면은 뭐 아닙니다. 지금도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오, 나오는 게 네. 괜찮습니다. 몇 개월 정도라도? 네네. 네, 저희가 이렇게 다은 학생의 1분 자기소개 들어봤고요. 예. 이제부터 모의 면접 통해서 직접 다은 학생이 느껴보는 게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철원쌤 지금부터 모의 면접 진행해 주시죠. 네. 네. 자, 떨지 마시고 이제 바로 면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면접 오셔서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자, 평소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어딜까요? 교원에서요? 아니요. 평소에 관심을 가져 있던 본인이. 제가요? 네. 저는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요? 네. 구체적으로 말하시면 어떤 걸까요?
뭐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갈등 협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수도 없이 부딪히는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잘 풀어가기 위해 어떻게 풀어갈지를 제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우리 회사 말고 네. 다른 회사 지원한 적 있어요? 네, 비상교육도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하고 어때요? 비교해 보면. 교원은 보다 그 교육업체의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더 큰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고 싶어하는 편집 개발 업무에서 프로세스가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저는 교원그룹에 더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재 개발 프로세스를 네. 알고 계세요? 저희 회사 거? 네, 그래도 나름 네. 입사 설명회도 많이 다니고 어. 그리고 현직자 인터뷰도 많이 보면서 편집 개발 업무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지금 지원했던 교재 개발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네. 아는 대로 조금만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편집 개발 업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거는 시장 조사와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그 학부모 및 유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리고 아동 전집 및 그리고 학습지 등 다양한 책을 개발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능력은 뭐 창의력과 꼼꼼함이 있는데 왜냐하면 아동들을 상대로 전집을 만들기 때문에 아동에게 맞는 그런 그림과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창의력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오타가 나면 안 되므로 꼼꼼함도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재 개발에서 아까 꼼꼼함을 얘기하셨는데 네. 본인은 꼼꼼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꼼꼼하다고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저는 인턴 업무를 또 하였는데 그 고객님들의 정보를 엑셀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개월 동안 인턴 업무를 하면서 그 상위 선배님한테 뭐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네, 꼼꼼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대외 활동 문제가 좀 나왔으니까 네. 얘기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대외 활동이 저희 교재 개발이나 아니면 교육 지역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부분들만 했었는데 네. 뭐 전공은 유아교육했기 때문에 네. 그쪽에 대한 지식들은 해박하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런 대외 활동을 그쪽 교육 쪽으로 안 하고 아니면 그냥 뭐 영업 관리나 아니면 이쪽으로 좀 했는지 거기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약간 대학 시절에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대외 활동을 많이 찾았는데요. 결국 그 영업이나 아니면 마케팅 관련 대외 활동이 교육 기업에도 충분히 그 상용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대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길렀고 그리고 또 열정적인 태도도 기를 수 있었고 그리고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창의성도 개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대외 활동이 결국 편집 개발 업무를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대외 활동 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이 영업 관리나 아니면은 마케팅 쪽은 어떻게 보면 교육직에서 기획 업무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외 활동 자체에 대해 포장할 수 있는 방법밖에 지금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 담당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기본 바탕이 되는 능력도 길렀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공적인 지식 한 번만 여쭤볼게요. 네. 뭐 교육학을 전공했으니까 네. 유아교육학과에서 나올 수 있는 본인이 또 유아교육학과니까 유아교육학과에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네. 어떤 분야가 있다고 생각드세요? 유아 교육 저의 전공에서요. 네. 네, 뭐 유치원 선생님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임용고시를 봐서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 하거나 아니면 회사 교육 기업 쪽 회사를 가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는 없을까요? 그 외에도 아예 비전공으로 다른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영업관리 직무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교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커뮤니케이션 능력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동의 교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과
그렇죠? 네. 학부모와 교제를 많이 하겠죠. 네. 그래서 교육학과를 나온 학생들은 학부모 상담가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동 심리 상담가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대외 활동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와의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아동 상담 이러한 심리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게 되면 네. 그네들이 필요로 하는 교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대외 활동이 필요한 거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외 활동의 그러한 영업 관리라든지 마케팅 쪽은 조금 우리 회사하고 좀 다른 분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로 수용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네. 발돋웠잖아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하고 교육에 네.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교육이라면 네. 어느 쪽을 타켓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서. 교원에서는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대비를 해서 제가 몇 번 그 교재를 봤는데 이렇게 타블렛이랑 그리고 교재를 연계를 해가지고 타블렛에서 클릭을 하면 뭐 교재에서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이런 4차 산업과 이렇게 결합한 기술을 많이 쓴 것으로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이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더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VR이라고 가상 체험 형식 을 도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화면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또 앱을 더 개발해가지고 더 증강현실답게 표현을 하면 저는 교원의 발전 방향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4차 산업혁명 자체는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항상 교육밖에 없어요. 남한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교육에 이제 신입직원을 뽑을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조금씩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교육의 이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아니라요. 네.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교육의 방향은 아무래도 저는 온라인 쪽으로 더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온라인 쪽으로요? 네네네. 온라인이면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뭐 아니면 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 네, 네. 그쪽으로. 네. 본인은 그런 거 한번 배워본 적 있어요? 제가 유치원 실습을 가가지고 네. 배워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가동이 되는지 이렇게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배워볼 생각은 없어요? 교원에 입사를 하게 돼서 배워야 한다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아, 입사를 해서요? 입사하기 전에는 배울 생각 없다. 그렇죠? 입사하기 전에도. 자, 그러면 그 다은 씨가 생각하는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기 주도 학습이요? 네. 어, 교육에서 자주 필요하는 네. 아동들이 해야 되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계속 떠들잖아요. 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어, 예를 들어도 괜찮고 아니면 네. 정의를 해도 괜찮고 아는 대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뭐 남들이 시키거나 하지 않아도 자기가 목적을 알고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내용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주도 학습은요, 문제 해결력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어떻게 찾아가느냐, 스스로 찾아가느냐, 그 방법론이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1분 자기소개 할 때도 유아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만 물어봐도 이게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 어때요? 본인 생각은? 제가 예상했던 질문을 몇 개 준비를 했는데 자기주도 학습을 물어보실 줄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조금 허를 찔린 기분은 들긴 합니다. 아, 그래요? 면접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준비를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좀 줄여볼게요. 교육정보 시스템은 저희가 뭐 많이 쓰고 있잖아요. 나이스라든지 뭐 들어가면. 그럼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네네. 써보신 적은?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 네, 도서관에서 많이 써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단점이나 장점이나 네. 느꼈던 점이 있었을까요? 그걸 써보면서. 교육 정보 시스템이요? 네. 뭐 장점은 더 빠르게 이렇게 교육 정보를 찾을 수 있어서 뭐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단점은 조금 더
이렇게 잘 찾을 수 있게 좀 더 유목화해가지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오늘 면접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모의 면접 한 10분 가량 넘게 또 우리 박철훈 쌤도 그렇고 지다은 양도 나름 뭐 곤격과 선방을 네.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네.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좀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어떤 그 임기응변식의 대답이 많았다. 네. 거의 뭐 물어본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근데 어쨌든 상당히 뭐 막힘 없이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그쵸, 그래도 차분하게 그래도, 굉장히 네, 저희가 잘했어요. 이틀 동안 봐왔던 어떤 뭐 나름 좀 주저하는 모습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느낌 드는데 일단 철훈 쌤의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모의 면접 해봤는데요. 다은 씨 어땠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질문을 초반부에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막힘없이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약간 나이스나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경우는 약간 허를 찔린 기분이어서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페이스가 약간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요. 네. 뭐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까 1분 자기소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장점은 유아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대로 자기소개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그런 부분을 좀 찍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확인 개념이었군요. 그렇죠. 본인이 거의 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얼마큼 알고 있는지 물어봅시다. 네,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접근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리고 경험했냐 안 했냐를 물어본 것도 네. 이 친구가 경험한 거와 경험 안 한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경험을 했을 때는 자기가 느낀 점이 나올 텐데 그렇죠. 네. 경험을 안 하고 경험했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경우에는 네. 이제 외워서 나오는 그죠? 그래서 많은 두루뭉술하게 분들이 딱 표현된다든가. 네. 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김순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제 그런 네.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바꾸시면은 네.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1분 자기소개 평을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인재상에 관련된 부분들 조금씩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그 나름 좋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만 부족한 점을 예를 들어서 제가 3가지 정도는 뽑는다. 그럼 어떤 게 있을지 저희가 좀 지켜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다은 씨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유아교육에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어디 정도가 되는지 알고 있느냐. 근데 상담이나 아니면 부모 교육 같은 그러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즉 교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에 대한 부분도 많이 쌓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준비를 많이 해서 자신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후반부에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이제 말도 이제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 가서라도 틀린 말도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틀린 말도. 면접은요 내 자랑이거든요. 회사에 대한 내 자랑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떨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주도 학습 물어볼 때 답을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그 말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말이었는데 네. 이게 음기응변이어서 그렇게라도 얘기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단어의 뜻은 대충 이해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제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지 그때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그때는 자기주도 학습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면접관이 네. 지적을 네, 했으면 네, 네. 그 지적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였는데 면접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를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여기 교원에 입사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숙지해서 바로 쓸 수 있게 저 준비를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응기응변식으로도 조금 가져갈 수 있게. 왜냐하면 음기응변을 그래도 하는 게 낫군요. 예. 왜냐하면 자기소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을 알고는 있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방향성이 좀 틀어진 것 뿐이니까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응기응변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은 좀 하되, 네, 그래도 좀 너무 물러서지는 말라 이런 말씀 같은데, 네, 맞아요. 사실 제가 뭐 잠깐 봤지만 우리 다은 학생이 굉장히 면접을 할 때 준비해온 부분에 있어서는 그 꼼꼼한 성격을 보여주듯이 네, 예. 굉장히 차분하게 이야기를 참 잘해줬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보다 조금 면접에 있어서 좀 수동적이지 않았나. 수동적이다. 예, 뒤로 갈수록 약간 좀 끌려가고 좀 어떤 적극적인 반박도 하지 않았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또 코너에 몰렸을 때 이렇게 좀 말씀하셨듯이 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피해가기보다는 차라리 인정을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네. 또 아는 부분은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말이 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원부원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예. 그렇게 해서 산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말이 이렇게 빨리 끊겨도 아, 그쵸. 이런 것도 문제인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답형으로. 네. 똑 떨어지는. 네. 허무개그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좀 더 뭔가 말을 붙여서 같은 말을 똑같이 하더라도 이런 부분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뭔가 살을 좀 더 붙여나가는 느낌?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도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사실 좀 그런 게 긴장 아, 때문인 거죠. 그쵸. 긴장을 하니까 어려워요. 자꾸 말이 저희도 말은 짧아지고. 이렇게 하지만 예. 저희 보를 시켜서 하라고 쉽지 그러면 않아요. 쉽지 않을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현 학생 오늘 모의 면접 보면서 음. 뭐 궁금했던 점 있으면 좀 지금 이 자리에 질문을 좀 하시죠. 아, 그러면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는 제가 그걸 인정하고 더 배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최선의 답변일까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네. 모르는 분야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압박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꼬리 거기에 질문. 네, 꼬리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모르는데 저 친구가 계속 우긴다 이런 생각이 면접관에 들게 되면 압박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육 기업을 해서 그냥 뭐 보수적인 집단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정을 하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는 마라. 지지는 마라. 왜냐하면 인정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다 조금 멈추면 그런 부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네.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 지난주에 저희가 나왔었던 차은혜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비교를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라도 막 더 물어보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근데 다른 학생은 약간 좀 반대 느낌으로 좀 이렇게 수긍을 좀 쉽게 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방송 어쨌든 출연을 한 거니까 좀 뭔가 좀 더 좀 집요하게 했으면 하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는데 이런 점들이 실제로 직무에서 봤을 때 좀 도움이 될지 어떤 타입이 좀 나을지 이런 것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직에 지금 전공을 했잖아요. 지금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교육 개발이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리더 좀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협동심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러한 이 모의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분량에 관련된 부분들 저번 거 제가 봤어요. 차은 학생 때 봤는데 제가 정청을 좀 했었는데 그 학생은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질문 많이 하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것 같은 거 다 알고 가려고 했었는데 뭐 지금 떨려서 그런 것도 모르겠지만 방송 끝나고 또 만나서 얘기하면은 더 많은 걸 질문할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는 게 네. 교육기업에서는 좋은 그런 부분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업에서도 그 차은혜 학생처럼 뭔가 좀 더 안간힘을 쓰고 좀 달라붙는 느낌, 네, 호기심 애를 쓴 어린. 느낌 네.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제가 네, 들었습니다. 다은 학생은 이런 모의 면접 평소에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스터디를 방학 때 같이 친구들이랑 했는데 학생들이랑 4대4로 이렇게 모의 면접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어땠었어요? 이게 말이 짧다는 거야. 그러니까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했어도 살을 좀만 붙이면 좋을 어쨌다고 텐데. 얘기하는데 아, 했습니다. 아쉽네요. 막 얘기하니까 어땠었어요 그 그때는? 학생들이랑 할 때는 그래도 학생이니까 조금 이렇게 더 편안하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방송이고 이렇게 전문가들 분이다 보니까 지금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뭐 학생들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면접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긴 한데 또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생들께 서로 위안을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서 하다가 자화자찬하다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면접에서 좀 뭐 주의할 부분들 그런 거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도 셀프 스터디라는 말을 좀 했었거든요. 그냥 스스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학습이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집에서 거울 보고 자기 자신 딱 보고 내가 면접관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한 질문도 하고요. 면접에 대한 내 질문도 던지고 그다음 내가 거기에 대답도 해보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이 정말 발달 많이 했잖아요. 네. 예전에 저희 할 때는
캠코더 갖다가 이렇게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가지고 충분히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찍어 보면은 자기의 태도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실시간적으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친구들하고의 이러한 스터디도 가능 좋지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처럼 서로 유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돼요. 그래서 미안하다. 혼자 집에서 거울 보고 해보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다은 학생이 원래 내일도 이제 토탈 컨설팅이 나오기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전공 시험 일정이 바뀌면서 아이고, 내일은 출연을 못하게 오늘이 됐다고 끝이에요. 하네요. 저 내일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세무쌤들이 나오셔가지고 다른 학생 없는 상태에서 토탈 컨설팅 해주실 거고요. 네. 어쨌든 뭐 내일도 TV 통해서 꼭 네. 보면서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고 네. 3일 동안 방송 출연해 주시고 또 컨설팅 받고 고생한 거 감사드리고 끝으로 저기 1번 카메라 보시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낯가리지 마시고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소감과 함께.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이런데 방송 출연한다고 하니까 왜 출연하냐고 떨리지 않겠냐고 걱정 많이 하셨는데 왜 출연? 왜 출연 그래도 출연했나? 왜 출연했나 했는데 그래도 제가 정보도 많이 얻고 가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뜻깊은 출연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일 동안 되게 보통 이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보면 네. 이게 울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웃으면서 네. 굉장히 은근히 강한 네, 단단하네요. 내공이 단단합니다. 있는 친구예요. 그런 네, 것 오늘 같습니다. 다은 학생 고생했고요. 또 면접 컨설팅 해주신 박철훈 강사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두 내일 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오늘도 취준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 권리 지키는 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접자문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저희가 항상 사회면 코너인데 취업 준비생에게도 인권이 있다. 취업 준비생들이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전해드리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함께 하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주동도전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에 소재한 전자접속카드 제조업체로 소형 트럭 운전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대기업 납품 업무로 4톤 미만 소형 트럭을 운전합니다. 구인 조건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1년 이상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6일, 주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야간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30분으로 주야 2교대 근무를 합니다. 급여는 연봉 3,10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협의합니다. 복리후생으로 이식 제공, 퇴직금이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력서를 방문,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주세원 하이텍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고색산업단지에 소재한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체로 기계 시험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자동차 환경 시험, 연료 절감계 시험 및 연구를 합니다. 구인 조건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월급 28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재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 이식 제공,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채용 마감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전화로 방문 예약한 후 방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계 시험원 1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가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금천구 벚꽃로에 위치한 대동리빙에서 사출 관련 품질검사 및 신뢰성 시험 업무를 담당할 품질검사원 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산업공학 전공자와 OA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2,200만 원 이상으로 역량에 따른 급여 산정됩니다. 접수는 방문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업공학 전공자와 OA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관련 분야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광고생각에서 웹디자이너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웹 편집, 콘텐츠 디자인을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경력자와 이벤트 프로모션, 마이크로 페이지 디자인 경력자, 2D 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능통자를 우대합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포트폴리오는 필수입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지요. 국회의 취업준비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몰라서 넘어가고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참아야 했던 그런 일들 저희가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겪었을 것이고 네. 지금도 겪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 코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네, 취준생 인권위원회 송진원 쌤 그리고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두 분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하윤 캐스터 오늘 바쁘네요 아주. 네, 예. 네. 대신 오늘 망치거를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진원 쌤 오늘 두 분만 뵙다가 현준 쌤 안 계시고 혼자 계시는데 오늘 혼자 오셨어요. 어떻게 밀어내신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좀 진하게 서로 좀 보자고 해서 예. 그렇게 그래서 좀 결정했습니다. 격주로. 네네. 이제 좀 격주로. 분량이 많아지신 건데 네. 새롭게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보니까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코너긴 한데 현직자들 친구들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친구들 또는 현직자들도 잘 모르지 않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보는 것 같아서 법이란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알기가. 근데 이 코너를 통해서 좀 알기 쉽게 풀어주는 게 되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고 좀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재밌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자, 방송 예.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또 취준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쌤 그러면 오늘은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서 갖고 온 안건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이번에는 그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본인이 원하는 곳을 들어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뭐 하청업체라든지 벤더사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한 다음에 다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네. 근데 그때 문제되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음.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고 언제 내 권리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내용은 사실 퇴사를 앞두고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계속 현직에 있는 분들도 자세히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알아야죠. 네, 사실 근무를 하고 있어서 뭐 나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겁니다. 모르는 네, 겁니다. 내일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떤 사건인지 그럼 김하윤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지금 보시는 글은요. 인터넷의 한 취업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글 중 하나를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 네티즌은 작년에 취업 활동을 힘들게 하셔서 결국 취업에 성공하셨지만 이 회사 파산으로 다시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크크크 하면서 웃고 있기는 하지만 이건 그거죠. 내가 웃는 게 아니다. 약간 그쵸. 그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 카페에서 보면요. 생각보다 이런 사정인 글들을 자주 흔하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의도치 않게 퇴직금을 못 받게 된 이런 경우 그냥 당하고만 있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려주시죠. 네. 망치고 일일 망치골인데 잘하네요. 약간 파워가 힘이 좋았어요. 있어요. 영혼을 네. 담아냈습니다. 좋았어요. 네. 키에서 나오는 파워 저희가 함께했습니다. 저 디스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고 지금 디스하시는 거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순간 훅 들어오시네요. 자, 네. 사건 개요를 들어봤는데 참 이게 그럴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애정 갖고 일했었는데 회사가 파산됐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고 그쵸. 그만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니까요. 퇴직금까지 퇴직금까지 못 못 받을 챙기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경우처럼 사실은 퇴직금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으시죠? 꽤. 그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은 일단 퇴직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것부터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리고- 정리를 바로 네. 해주시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퇴직금은 일단은 숫자 1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했는지가 가장 큰 기준이고 1년이요? 1년 이상 1년 근로를 이상. 해야만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이때 1년을 어떻게 볼 거냐고 하면 왜냐하면 중간에 뭐 연수휴직이라든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의 자기개발 등으로 인한 휴직은 계속 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기준 중에 1년 하나입니다. 중에서도 그런 게 네네. 있었다면은 맞습니다. 그걸 빼고 나서 더 해야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계속 근로인지 여부는 이제 저희가 좀 잘 봐야겠지만 알바를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런 경우는 계속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년 이상,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일단은 퇴직금이란 것은 그만큼 수고를 한 거에 대한 대가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그다음에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년 이상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근로 시간은 뭐 한 주는 내가 좀 바빠가지고 아니면 아파서 못 나왔다 이런 경우에도 4주 평균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네, 퇴직금도, 마지막으로는 예. 퇴직금을 퇴직금이니까 이제 임금이죠. 임금을 그렇죠. 어떤 식으로 주냐고 봤을 때 예. 퇴직금은 평균 임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뭐 사전적인 정의는 어려우나 그냥 본인이 받은 하루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치 1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퇴직금이란 것은 계속 근로연수 1년 이상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1년을 근무하셨다면은 한 달치 월급 정도 받는다라고 예. 편하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진호 씨, 근데 안건의 사례로 다시 저희가 돌아가 보면요, 퇴직금을 뭐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아서 저희가 뭐 계산하지 않아 지급이 네.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파산되면은 물론 회사가 어려워서 파산이 된 거니까 이런 네. 경우는 뭐 받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 측이 지불 능력이 없다고 보면 파산이고 개인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도산이고 예. 기업 사업주의 경우는 파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줄 돈이 없는 거죠. 줄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면 퇴직금 이슈가 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때 국가에서는 체당금 제도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 체당금 제도는 이 기업의 도산 또는 사업주의 파산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최대 3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3개월치의 임금은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작성자분께서 이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을 좀 한번 가셔서 네, 맞습니다. 지급 예, 신청서. 한번 네.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그쵸, 근데 이런 신청.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왜냐하면 요즘엔 어쨌든 불경기다 보니까 그만큼 파산, 도산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가 되게 이제 노무사들이 많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파산 문제로 어쩔 수 없는 문제뿐만 아니라 을로서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의원께서. 네, 맞습니다. 예. 손진웅 컨설턴트님께서 이 노무사 출신이셔서 그런지 다양하게 다뤄본 사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 3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사연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첫 번째부터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로는 취준생 A군의 사례인데요. 예. A군은 현대차 3차 벤더 제조업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한 A군은 퇴직금 문제로 사업주와 갈등을 겪다가 결국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퇴사하기에 이르는데요. A군은 그동안 성실사원으로 줄곧 꼽혀왔을 정도로 근면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회사의 사업주가 3개월 전에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전 사장은 나와 함께 근로한 기간이 길지 않으니 퇴직금은 전 사장에게 요구하라고 했는데요. 또 전 사장은 사업장을 넘긴 뒤에도 계속 일했으니 퇴직금 여부는 지금 사장의 권한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업주는 퇴직금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결국 A군은 퇴사한 지 2주가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진짜 이게 황당하네요. 그러게요. 네. 떠넘기는 상황. 그러니까 사업주가 바뀌었다고 일을 한 시간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일단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가 바뀌어도 이제 이전 사업주하고 근로계약 자체도 다 승계가 된다라는 게 법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사장이 된 그 사업주께서 퇴직금까지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다음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두 번째 사례는요. 스타트업 비사에 1년 이상 일한 B군의 이야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부분을 적시하지 않았고 이건 서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확인하고 사인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회사가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한 사례입니다. 네. 전에도 저희가 이런 주제로 다룬 바가 있던 것 같은데 신입사원이 계약서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쵸.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 은근한 그러니까 붙은 그 기분 때문에 빨리 예. 써요. 대충 사인만 하시면 돼요라고 이런 꼼꼼하게 식으로 보지 않아요. 스킵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런 경우에는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그럼요. 됩니까? 예. 그 일단은 근로계약서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법 의무사항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에서 왈가왈부한 사항이 아니에요.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네. 많은 학생들 또는 이제 근로자분들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잘 안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본인 권리를 당당하게 좀 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은 물론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적으로 이 근로계약서 작성도 무조건 하셔야 된다. 아, 그걸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붙었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분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렇죠. 경우도 그냥 안 보고 있겠군요. 사인하는 경우도 수동적으로. 많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또 작성을 해야겠고요. 또 그렇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꼼꼼하게 경우에도 보기도 해야 되고, 맞아요. 네, 뭐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했다는 통장의 입금 내역이나 또 급여 명세서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마지막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사례는요. 강소기업 C사에 3년 정도 근무한 C군의 사례입니다. C군은 퇴사 후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회사로부터 원래 급여 수준에서 퇴직금이 매월 더해져서 지급됐기 때문에 이미 지급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월급보다 많이 나왔네? 예. 이런 받다가 그게 나중에 퇴직금이었군요. 알고 봤더니 네. 뭘 더 준 거였어요. 이러면 이게 그러니까 조삼모사의 개념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원래 받던 거 받다가 나중에 정당히 받을 거를 미리 땡겨서 받은 거라 나중에 알게 되면 되게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퇴직금 이게 분할약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퇴직금 분할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일단. 아, 무효예요? 네, 아, 그 이유는 안 되는 네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아. 예전에는 됐었어요. 한 10년 전에만 안 된 건데 그런 됐었는데. 용어는 있네요, 또. 그 분할 약정이라는 게 예전에는 됐었는데 아하. 이제 다시 이제 재정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는 퇴직금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의미가 뭔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퇴직금이란 것은 결국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그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생계가 좀 불안정하니까 그 네. 부분을 어느 정도 목돈을 좀 줘서 근로자가 생계 유지가 바르게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월급에 녹이면은 사실은 뭐 사업주 측에서는 그만큼 이제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경우가 없고 그다음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매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승되는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많이들 하는데 이거는 엄연하게 무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받아야 퇴직금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매월 좀 월급이 증가해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퇴직금도 달라고 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진짜 줬을 수도 있잖아요. 퇴직금을 월급에. 분할 그 약정으로. 경우에는 네, 퇴직금은 다시 줘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근로자도 이제까지 월급 이후에 받았던 거를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기업 측에 줘야 됩니다. 결국 쌤쌤이가 되는 결과적으로 경우가 거죠. 그러네요. 소송 안 가면 그냥 네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 퉁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네. 하는 거군요. 네, 예. 그래도 어쨌든 퇴직금 줘라. 왜냐하면 네. 근로자의 퇴직 이후에 그런 불안정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 월급 네. 영세서도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예. 네, 속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퇴직금이라는 것 자체가 퇴직 이후에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 생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연금이랑 연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게 이제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저희가 적치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연금 형식으로 기업자 이제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 임금 총액이 한 12분의 1 이상, 그다음에 퇴직급여의 한 60% 이상이 적치가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연금 형태로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뭐 앞서 듣긴 했습니다만 위에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시지만 정말 더 많은 사례들이 있을 거란 얘기일 텐데 네. 스타트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직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퇴직금 같은 거 좀 뭐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굉장히 하는 많죠. 경우도 있겠고요. 알아서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잘 챙겨주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 한 세 가지 정도 543을 기억하시라고 543.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43. 그래서 퇴직금은 5인 이하 사업장도 나랑 사업 그 대표 혼자 있다라고 할 경우에도 충분히 줘야 2인도? 된다. 네, 오, 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5인 이하 사업장도 받을 수 있고 예. 예. 그다음에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음. 어떤 사업주들은 이제 프리랜서로 가입해서 이런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정말 사업주 밑에서 근로자로 일을 했다면 이 부분은 주셔야 됩니다. 그게 4고 3은 이 퇴직금 권리는 3년 동안 유효합니다. 근데 3년 이후에 내가 이전에 한 10년 정도 전에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예.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543 네. 쉽네요. 543. 5인 이하의 네. 사업장도 가능하고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기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결국은 이 사업주가 안 주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막상 이런 일이 나쁘실 벌어지면 거예요. 뭐 네, 누구라도 그렇죠. 좀 도움을 청하고 싶고 또 어디든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업주가 어쨌든 목동이다 보니까 이 그 한 번에 큰 금액을 주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뭐 한 1주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죠. 근데 맥시멈 2주 정도라고 보시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퇴직금 지급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사업주의 처벌 사항입니다. 처벌 사항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할청에 신고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니 뭐 주지 말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그렇죠. 넣어 달라는 당연히 건데 받아야 될 돈인데. 그거 아까우시면 내 저기 돈인데. 회사를 차리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숙지 잘 하셔가지고요. 혹시 모를 일이 대비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예. 됐고요. 수고해주신 임권희 송준원 쌤 그리고 김한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시간 알차게 보냈습니다. 내일도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 3 계속 되니까요.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